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지역의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설국이었는데 맞아요. 저녁 되니까 아주 스산해가지고 눈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멀리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주 신기한 나라예요. 이 보통 그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아침에 딱 떴는데 눈이 왔다. 쌓였다. 그러면 곳곳에서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부터 눈을 치울까요? 당연히 차도. 그렇죠. 네네. 당연히 뭐 경부고속도로, 네네. 또 그 수도권 외곽도로 맞아요. 뭐 이렇게 차 많이 다니는 데부터 치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국도 갔다가 지방도 갔다가 또 이면도로 골목길 좀 나중에 맞아요.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 나라에서는 유치원 앞길부터 눈을 치운다. 아, 말이 된다, 진짜. 어린이들. 그 다음에 대규모 직장이나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보행로를 치운다. 보행로. 아, 많이 걸어 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학교 근처 자전거 도로를 치우고 아하. 그 다음으로 큰 자동차 도로를 치운다. 아하,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어딜까? 사실 어제 힌트가 나왔어요. 그 네. 어제 저녁 시간에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께서 네. 자전거 교통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나라에 대한 힌트를 딱 주셔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하. 실제더라고요. 북유럽의 스웨덴입니다. 근데 스웨덴이 이러면 어쩐지 스웨덴 말고 그 구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스웨덴의 아주 작은 도시 칼스코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인구 3만 명이 조금 넘는 스웨덴인데 2010년대 들어서 여기에 이제 칼스코가시 당국이 새로운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제설 작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큰 도로 위주에서 이렇게 보행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먼저. 네. 왜 그럴까? 여기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녹색 교통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일까? 그게 아니라 네. 여기서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분석을 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대요. 네. 눈이 내린 다음에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상과 달리 자동차 사고보다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사고가 3배 더 많더라. 그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 더구나 피해자의 눈 온 뒤 이 눈길 교통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더라. 이렇게 분석이 그래서 이 칼스코가시에서는 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일까? 추적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여성들의 교통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이랬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더라. 운전대는 주로 남성들이 많이 잡는데 여성들은 대중교통을 타거나 걷는 비율이 높더라. 네네. 특히 출근 전 아이를 맡기는 유치원과 학교 또 여성 직원들이 많은 대규모 직장 주변에서 여성들의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률이 두드러지더라. 이거 왠지 우리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조사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률은 좀 둘째치더라도 걷거나 대중교통은 지금도 저 버스 타고 올 때 보면 예. 여성분들이 정말 더 많으시죠. 많아요. 네. 맞아요. 많습니다. 대중교통 그리고 걷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이 오면 차부터 먼저 차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먼저 제설 작업을 하니. 하다 보니 눈길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사고 피해자가 여성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칼스코가시가 제설 작업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네. 성평등 관점의 도입으로 이 참고로 스웨덴 정부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젠더 관점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재평가해라 하는 성평등 계획을 도입했는데 네. 제설 작업을 가만히 보니 지금까지의 관행이 주로 남성 남성 중심의 중심이었다. 자동차 중심이더라. 네. 이거를 보행자 중심, 자전거 중심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양성평등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보행자 구역 먼저, 자전거 먼저,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꿨대요.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1번 유치원 앞, 맞아요. 2번 대규모 직장 출퇴근길 앞,
3번 학교 근처 자전거 도로, 그리고 4번이 큰 자동차 도로. 이랬더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짜? 민원이 엄청 발생해서 망했을까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는 오히려 확산이 됐대요. 스톡홀름시까지 확산이 됐대요. 아,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게 네. 수도까지 확산이 된 예, 거군요. 왜냐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입증됐다. 오히려 비용이 줄었다. 덜 다치니까. 예, 아. 왜냐하면 빙판길에 넘어지는 보행자들의 의료 비용이나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 이분들이 출근 못 하시고 이래가지고 하는 생산성 손실액이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의 약 2배였는데 이렇게 순위를 바꿔서 보행자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바꾸지가 미끄러짐 사고가 확실하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선순위를 바꾼 스톡홀름시도 약 200km에 달하는 공동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의 눈을 우선적으로 치우기 시작하니까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스웨덴 당국자들은 언론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3인치가 쌓인 눈 쪽에서 운전하는 게 쉬울까? 3인치가 쌓인 눈 쪽에서 휠체어나 자전거를 밀어내는 게 쉬울까? 그렇네요. 당연히 휠체어나 자전거를 밀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공은 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생산성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차량 도로부터 먼저 제사를 해야 돼 하는데 실제로 누가 많이 다치는가를 조사해 보면 차량 운전자들이 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젠더 관점으로 이렇게 도입된 정책이라고 하고 젠더 우수 사례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 보면은 기후 대응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기후 대응이고 탄소 절감이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보면 그렇다면 앞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한다.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차를 사서 많이 운전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아이들 데려다 줄 있고 때. 아이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안전함에 대한 아하.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왠지 많이 타는 데 가면 부대끼거나 그러면서 불필요한 일들이 또 생기고. 불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여성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승객이 10% 더 늘어날 것이다. 맞아요.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네.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사용자의 3분의 2가 여성으로 나오고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64%, 시카고에서는 62%가 여성, 네. 런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중에 약 8% 더 많이 이용.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그 녹색 교통을 하고 대중교통을 확충시키려면 이런 남성 여성 관점에서의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해본다면 네. 아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데이터를 좀 더 촘촘하게.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설 작업의 우선순위로 바꾸고 대중교통의 만족도를 어느 그룹에 맞출 것인가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스웨덴 인간 중심 생각 멋져요. 저녁에 청취하니 새롭네요. 5787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 용어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그 저희가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하면서 그 탄소 상쇄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니까 그날 유튜브 댓글창에 윤세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기셨어요. 산림 탄소 상쇄 사업 등록에서 산림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림이 내가 만약 뭐 선산이든 뭐든 간에 산을 갖고 있는데 조그만 산이든 큰 산이든 네. 산이 이제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숲을 잘 가꿔서 탄소를 상쇄하면 탄소 배출권을 얻는 사업인데
요거가 꼭 5,000제곱미터 이상인가? 어느 정도 규모여야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출연하시던 그 산림 전문가 노윤석 수석연구원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네네.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조건은 없다. 아, 적어도 산림이면 다 된다. 아, 목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숲을 놔두면 이 정도 탄소를 흡수하는데 네, 우리가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면 흡수량이 더 증가해서 지구를 위할 것이다. 예, 이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산도 좋고 땅도 좋고 집도 좋다. 집은 어떻게 하죠? 옥상 녹화. 아, 옥상에. 예. 자세한 문의는 임업진흥원 안에 있는 산림탄소상쇄센터에 문의하세요. 임업진흥원이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세호님. 저한테는 아주 좋은 답변이 됐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추천곡은 스웨덴 얘기했으니까요. 스웨덴 그룹, 이 그룹, 아바의 그룹 아, 추천곡을 해드립니다. 네. 슈퍼트루퍼. 아바가 스웨덴에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냈다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